예,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32페이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역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데 더 어떤 세금이냐 봅니다. 등록면허세 있죠? 얘는 한두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31회 시험 작년만 여기서 두 문제 반, 등록면허세만의 문제 두 문제에다가 취득세랑 오지선 다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으니까 말하자면 세 문제가 등록면허세에 나왔는데 이렇게 등록면허세에서 세 문제씩이나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이제 처음이었는데 올해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문제 지문도 짧고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문제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건데 올해는 한두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등록면허세 어떤 것들을 보느냐? 성격이요. 등록면허세 성격이 다른 세금과 좀 달라요. 자,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이따가 보겠지만 형식주의 과세예요.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과세하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만 우리가 시험범위를 공부하기 때문에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이런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과세상은 의미가 없고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게 있잖아요. 다른 세금들도 과세표준과 세율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는데 또 한 문제는 여기서 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등록면허세 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독립한 문제가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납세지에 관한 게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납세지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인데 주소지로 바꾸기도 하고 옳게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 절차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또 등록면허세 항상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점 다른 점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작년처럼 시험 문제가요,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랑 묶어서 오지선다가 구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지문 한 3개 깔아놓고요, 등록면허세 지문 한두 개 깔아놓고요, 이렇게 문제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오지선다 구성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작년에도 항상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어디에 있다? 등록면허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나오면 무조건 뒤에부터 보는 거예요. 5번 지문부터. 뒤에부터 이렇게 주로 등록면허세 지문을 뒤로 깔아 놓으니까 뒤에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지문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등록면허세부터 먼저 찾아라, 지문을. 그래서 뒤에부터 끝에부터 5번 지문부터 읽으시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132페이지 개요입니다. 제1절 개요에서 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또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요, 그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을 봐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지금 개념 보니까 등록의 정의가 나오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있잖아요.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아까도 살짝 세율할 때 말씀드렸는데 등기할 때
등록세가 부과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또 신고 납부했었어요. 뭐하러 두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보세요.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 무슨 얘기냐? 건물을 신축해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매매나 증여 등으로 자, 승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예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취득세로. 한 번에 하자.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면 U10, 20, 4%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예전에 취득세는 2%였어요.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에서 옛날에 유상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이 2%였어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지금 취득세 4%를 내잖아요. 자, 우리가 매매로 우리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4%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세는 없어지고요. 근데 여전히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아유,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외의 사항이요. 자,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 이런 사항들은 면허세랑 통합이 됐어요. 예전에 면허세가 있었는데 통합을 시켜가지고 종전에 자,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과 그 다음에 이 면허세라는 것을 통합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전에 말하자면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가 통합된 게 등록면허세인데요. 이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등록분, 등록면허세,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면허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종전에 면허분은 면허세에서 나온 건데 이 면허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우리 시험범인데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죠. 그래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게 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그러면 자 여태까지 제가 조세 총론부터 있잖아요. 의뢰 등록면허세 그러면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를 한번 볼게요. 등록의 정의를 봅니다. 등록이란 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등록 그러면 거기에는 등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사항과 등기사항이 있는데 공시법에서 이제 등기사항 배우는 거고. 그래서 등록 그러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 비추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해야 돼.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로 통합됐으니까. 등록에서는 제외해야 되잖아요. 자, 다만 근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며 했죠.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에 포함되는 예외도 있어요. 29회 시험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네 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네 가지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고 물어봤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광어권, 어업권 및 양식어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이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과세상 제가 포항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 소개해드리고 그리움 받아 성삼포라는 이생진 시인의 시집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취득세 예상할 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가서 거기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리는데 광화권 취득해서 입목을 기계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해본다. 안 했어요? 제가 그림바다 성삼포라는 시집 소개 안 해드렸나요? 그래가지고 그 시집에 보면 수평선에 눈이 배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뭐 소주 두 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뭐 원래 시는 뭐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뭐 방파제에 코를 골았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 카톡에다가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두 잔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점점점 이랬더니 막 카톡 오고 막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생각나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이 광어권이나 어권, 양식어권이요.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잘 보세요. 참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광어권이나 어권, 양식어권은요.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관계당국에 서류 제출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돼요. 그러면 출원에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부과되냐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취득은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되고 2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 차, 기, 항, 선에 그냥 취득이 아니라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또 과세가 되고요. 3번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우리 세금부가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어요. 지방세 같으면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에 제척기간 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4번 취득세 지방세법 17조에 따른 물건의 등기 등록이 뭐냐면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취득세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네 가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인데 예외적으로 이게 원래는 29회 시험 전에는 1번, 2번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고 근데 이게 29회 시험 바로 전에 3번과 4번이 추가돼서 4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9회 시험 때 있잖아요. 이거 오지선답 문제에서 4가지 됐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를요.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4가지 드래그해서 딱 1번부터 4번까지 만들어 놓고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5번을 등록면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고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 여러분한테 그 연습하는 문제 또 제가 전국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 또 파이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거 할 때 계속 드래그해서 똑같은 문제 붙이고 드래그해서 또 똑같은 문제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을 계속 출제했거든요. 그랬는데 29회 시험 때 문제가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요거 4가지 깔아놓고 정답도 5번에 있었어요. 나랑 똑같이 5번에. 내용은 5번 지문은 내용은 틀렸지만 어떤 간에 정답이 5번 지문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연구를 거듭해서 이거 딱 보면 문제를 어떻게 낼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하면서 달달 안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4가지 눈에 익혀 두시고요.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133페이지 특징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특징이 좋으면 자, 과세 주체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구. 근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생략하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구, 도, 도, 구요. 도가 있는 것에서는 도,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구가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 구세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고 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용목 특정돼 있잖아요. 보통세 이런 거는 그냥 이해하고 보는 거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줄 긋고 막 연락이 외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편하게 봅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거래 단계 중 취득 단계에서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유통세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데 눈 떠야 될 것 같은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그 행위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양가로 4번
납세자가 부담할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응능과세. 말뜻만 이해하면 돼요. 줄글 필요도 없어요. 응할응이고 조세 부담 능력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양가 5번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양가로 8번을 보세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거기 아래 양가로 8번.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밑줄입니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공짜로 등기등 안 해준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4,2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틀려요.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6번이요. 등기등록자가 그 등기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 정당성 여부나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과세되는 조세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주의 과세라고 해요. 제가 금방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7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양가로 9번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액세, 율세율이 다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형식주의 과세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주세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봅니다. 이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인데,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과세하고요,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아니라 안 따지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적용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기초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건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를 했어요.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등기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랬어요? 안 돌려준다 그랬어요? 네? 자, 이거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초입문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제가 한식뷔페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요즘은 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강의하니까 숨도 차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하여튼 고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의를. 자, 근데 수업이 이렇게 하여튼 답답합니다. 식당 같은 데도 그래요. 식당도 예전에는 사람 많은데 그런 데가 맛있는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밥 먹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람 아무리 맛있든 맛든 그런 걸 안 따지고 사람 없는 데만, 사람 있으면 안 들어가고, 사람 많으면 사람 좀 있으면 안 들어가고, 공간이 뚝뚝 떨어져 있을 그런 곳만 들어가서 대충 먹고 나오고 그럽니다. 자, 제가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예전에 좋아했는데, 왜냐면 음식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음식 조리되는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특히 제가 오전 강의 끝나고 뭐 흔히 일반 구직원들 저녁 강의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저녁 먹으러 할 때는 저녁 시간은 한 10분, 15분 만에 빨리 밥 먹고 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는 근데 어떤 그런 데 가면 이제 차려져 있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하루는 제가 한식 뷔페 선불로요. 당연히 선불제죠. 한식 뷔페 돈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밥솥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밥이 없네요. 사장님, 여기 밥이 다 떨어졌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한 20, 30분 좀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난 빨리 10분, 15분 만에 밥 먹고 나와야 되는 저녁 강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나와야 돼요? 아니면 선불로 돈 낸 거 받고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거예요. 등기가 없는데 그러면 돌려받아야죠. 이번엔 또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요. 을 명의로 등기도 됐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다 신고납부를 했어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을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납부한 거 이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이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보고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러길래 제가 오곡밥 좋죠. 그래가지고 오곡밥을 거의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오곡이면 곡식이 5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세봤어요. 오곡이 들어있는지. 아무리 세봐도 그냥 사곡밥이네. 진짜.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게 사곡밥이잖아요. 사기를 치고 말이야, 진짜. 빨리 그거 아까 돈 낸 거 돌려줘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록이라는 같은 형식을 갖출 때 그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 아이고, 이거 왜 X라고 돼 있네? 진짜 이래서 여러분 대답 안 했구나.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대답 안 한 건 아닌가? 여러분들.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이미 지자체 신고 납부를 했어요. 이거 왜 X라고 돼 있었지? 하여튼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제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그래서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으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여러분들. 안 돌려줘요. 잘 어려울 거 없어요. 보세요.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실력 체크 문제를 볼게요.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방세 중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구세에 속한다. 그렇죠? 도구. 지방세 중 보통세. 우리 시험에 강조된 주요 세금들은 다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돼 있잖아요. 사용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농, 찌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득 이전을 지워요.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해놨냐면 설정으로 바꿔요. 이 취득 이전은 이게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취득 이전을 지우고 설정으로 바꿉니다. 설정으로.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되도록 취득 이전을 지우고 설정으로 바꿉니다. 4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한 후에 신고 납부하는 세다. 등록한 후에요? 이따가 나오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등록면허세도 절 보세요.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지 등록면허세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 안 갖고 오면 등록관세에서 안 해줘요. 등기신청 각하예요. 그래서 자,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한 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면허세 세율은 이제 다양하고요. 자, 그래서 4번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넘어갑니다. 134페이지요. 134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자, 여기 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자인데 1. 등록을 하는 자. 양가로 1번이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에 또 취득 이전이 나오는데 또 지워요. 취득 이전이 아니라 설정입니다. 설정으로 고칩니다. 취득 이전이 아니라 설정.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여기 비춥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미치죠. 등록을 하는 자. 자, 등록을 하는 자란 누구냐? 양가로 2번에 나옵니다. 여기서 등기등록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사실상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추려. 자, 그래서 절차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그 납세무자가 됩니다. 등록을 하는 자가. 자, 그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런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럴 때 그 개념 플러스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오셔야 되는데, 자, 배우고 오시면 제가 이제 더 강의하기 좋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직 뭐 지역, 승역지가 뭐고 요역지가 뭐고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네? 안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맛배기로 살짝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대면에서 얼굴을 딱 뵈니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오래 잘 해내실 것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잘 해낼 것 같은데, 잘 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만 더 자, 힘을 내시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올해는 진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빈말 아니고. 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우리가 지금 거기 쭉 나와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무슨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무슨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권자예요, 권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가,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그 말소 등기를 하잖아요. 그 등기 말소를 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예요. 자, 그럼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요. 근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 소유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상보증이라고 해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민법에 배웁니다. 자, 그랬을 때 얘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채권자가 되겠죠? 은행이 채권자고요. 근데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얘는 저당권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지금 권자요. 권자니까 이 저당권자, 이 채권자가 저당권자 설정 등기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권자,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권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를 한다? 그러면 말소 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그래서 말소 등기는 설정자니까, 얘 채무자가, 얘가 이제 말소 등기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 납세무자가 돼요. 등록면세는 누가 납세무자가냐가 중요한데 시험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세 납세무자는 채무자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니까 어떤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저당권자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 채무자이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사람은 채권자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은행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입니다. 아직 민법에서 이런 것들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일단 뭐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여기 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시고요.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이거만 해놓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민법에서 아니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민법 공시법에서 배워서 용어 익히시고요. 135페이지 면허를 받는 자 면허에 대한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리고 개념 플러스 대위 등기 납세무자에 관한 이런 것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력 체크 문제는 한번 볼게요. 갑이 공인당기 은행에서 1,000만 원의 융자를 받고 의뢰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할 경우 등록면세 납세무자가 됐습니다. 설정하는 거니까 설정 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저당권자는 채무자인 갑이에요. 그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네? 은행이 채권자가 은행이잖아요. 이제 얘가 저당권자잖아요.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요. 그래서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저당권자는 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옛날에 이 문제가 초창기 시험 때 옛날에 나왔을 때 은행에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은행에서 돈 받던 분들이 맞아.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봐서 하는데 설정비용을 내가 부담했었지. 그래가지고 채무자 갑을 1번을 딱 쓰고 나왔는데 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설정 등기는 권자였어요. 저당권자인데 은행에서 약관계약에 의해서 우리한테 떠넘겼던 적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불공정 약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데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또 떠넘기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당시에도요 법을 따지면서 아니 지방세법상 설정 등기는 권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부담해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이렇게 하면 은행 직원이 아유 저희 은행에는 약관계약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옆에 은행 가서 돈 빌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정 비용 얼마 안 되니까 부담했던 것 뿐이에요. 옛날에. 자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은 자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이런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제3절 과세상리 납세지인데 이거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다른 세금은 중요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그 납세지, 아까 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등록에 포함되는 거는 4가지 말씀드렸고 그런 얘기가 또 나와 있네요. 납세지를 봅니다. 등록면세는 아까 납세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와요. 자주 나왔어요. 희한하게 보면. 자,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지입니다.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밑줄이요. 부동산 소재지. 근데 주소지로 바꿔요.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137페이지 보시니까요. 137페이지 동그라미 10번, 11번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뭐 이런 것들은 10번, 11번 이런 것들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이 지적재산권 중에서 무채재산권 중에서 지적재산권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랬더니 이거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어디다 할 거예요? 어디다 등록물세 낼 거예요? 이건 사람을 따라가야죠.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런 예외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부동산 등기 시는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6번을 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지자체로 부과 수업되는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입니다. 아까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소재를 안 분했어요. 근데 얘는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한 곳에 몰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나중에 계속 써드릴 건데 이거 자, 같은 물건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해당할 때 납세지. 취득세랑 비교해서 보시면 계속 적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취득세에서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서울하고 뭐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 그랬을 때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근데 소재지를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했냐?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했어요?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표 순액 비율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구나. 나는 알고 있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요 금방 한 거는 대답을 잘 하시네? 난 일부러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몰라서 안 했구나. 그럼 뭐 몰라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뭐 자, 해보세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보다 시가표 순액 비율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이에요. 자, 이거 서로 뒤바꾸겠죠, 이걸.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서로 뒤바꿔냅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의미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좀 지식이 좀 쌓이면 제가 이 의미도 알려드릴게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가지고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 어떤 설명인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쌓여야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비교해서만 알아둡니다. 동그라미 17번은 요거는 이제 진짜로 공시법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8번 봅니다. 위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밑줄이요. 등록관청 소재지. 아까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자, 그랬을 때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가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요. 근데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등록관청 소재지.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고 제4절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느냐 좀 보겠습니다. 고개 또 한번 드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목 운동합니다. 좀만 더 볼 건데요. 목 운동하시고 반대로도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다시 한번 어깨 돌리시고.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지 한번 또 편하게 봅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라고 그랬죠? 자,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에 대해서 당연히 등록 면허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다만 넘어갑니다. 138페이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해야죠.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우리 정부 기관에 일본 가서 대사관 부지나 문화관 부지로 쓰려고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그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비과세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밖의 비과세에서요. 동그라미 1번이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비과세입니다. 밑줄 쫙이요. 예. 그래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비과세고,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번호 착오 이런 거예요. 자,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 나 관계없잖아요. 단순하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변경한다거나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지가 잘못 썼다가 등기관이 고치거나 이런 거 당연히 비과세 해줘야죠. 그래서 슬쩍 체크하면서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세 번째 줄 끝에 이런 단순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변경 등록은 비과세입니다. 몇 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밑줄 짝이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입니다. 자, 나중에 세목별로 제가 지목이 묘진 토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한번 눈으로 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이거 비과세인데요. 등록면허세. 그리고 과세 표준입니다.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은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이나 채권 금액 또는 출자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건수를 과세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가 모두 다 적용되는 세금인데 1.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입니다. 원칙 신고 가액인데요. 자, 양가로 1번 부동산, 선박, 차량기 장비, 자동차 건설기계,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 그 다음에 139페이지 양가로 2번. 이때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등록자 신고에 따른다 밑줄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취득 당시로 바꾸겠죠? 예외적으로 시가 편익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계산해요? 시가 편익으로. 특례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느냐? 양가로 2번을 먼저 볼게요. 양가로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 외구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자란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언제나 항상 뭘 과세표한다고 했지 아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취득세 할 때도 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인데 등록세는 등록 당시예요. 다시 올라가서 양가로 1번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다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 가로도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달랐을 때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어요.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로 한다고요?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자, 이걸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땡.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작년 시험에 또 질문에 나왔던 것이 등록면허세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명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OX예요.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 아니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보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은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된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의 가액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항상 등록면허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밑줄 쫙 걸으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가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안 배웠어도 살짝 한번 볼게요. 1.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 저당권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에 대한 등기가 있다는 하나하나 밑줄이에요. 얘네들은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는 것들이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얘네들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가처분 등기는 또 몇 년 전에 나온 게 가압류 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얘네들보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해요. 채권 금액을. 근데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3번 봅니다. 건수에 하는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냐가 중요한데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하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각종의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하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냐?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한다. 밑줄차기요. 그래서 건수,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어떤 애들이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된다고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가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표에다가 여러분 별 표시하시고요. 표에다가 별 표시하시고 일단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얘네들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세요, 여러분.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거 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이런 거 할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얘네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가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자,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모의고사 볼 때 단골로 도움 받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다만 이 가등기는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만 이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라 부동산 가액인데 또는 얘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해요. 채권 금액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세법에서는 뭐 그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지만 한번 보세요. 민법이나 공시법은 나중에 배워요. 우리가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그 등기하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 같은 것들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한 거라 그때 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로 보존을 위한 가등기, 뭐 저당권의 가등기 그걸 구별해서 물어보진 않고 그냥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하여튼 소가점 애들은 꼭 등록명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점 부린다? 부동산 가액.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표에서 보세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은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니까 뭘 과세표준하고 채권 금액.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이에요. 바꾸면 승역지 가액으로 바꿔요. 요역지 가액으로. 요역지, 승역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고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는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얘들 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절 등록면허세의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 세율은 표준세율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일정 세율로 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등기는 지자체장이 통상적으로 정되는 이 표준세율이 정돼가지고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이런 것들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요거는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일정 세율이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 참고입니다. 부동산은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각 시도마다. 근데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평택에서 자동차 등록하든 울산에서 하든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일정 세율이 정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 표준세율을 봅니다. 부동산 등기세율이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얘네들은 원래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니까 원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나요?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외국인 소유의 차기 양선의 연부추기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취득세 부과 제척 기한이 경과했거나 면세점이 정되거나 이럴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건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지만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그런 경우의 세율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 비용만 받는 거예요. 이건 등기 비용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 보팔. 우리 버팔로 구두라고 있어요.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로 구두. 이렇게 외웁니다. 보팔. 소유권 보존등기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이건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8이에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한다, 원시 취득이다, 원팔 2.8%인데 얘는 등기 비용만 받는 거니까 1,000분의 8이에요.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어떻게 외웠어요? 유십, 20.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 등록세, 등기 비용으로 외웠잖아요. 그거예요. 유십, 20. 1,000분의 2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이거는. 취득세는 앞에 거, 예외적인 거, 뒤에 거, 일반적인 게 있었는데 이건 무조건 뒤에 거예요. 상속, 상삼, 8. 1,000분의 8.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무동이 8, 1호. 1,000분의 15. 그래서 무동이 8, 1호, 상삼, 8, 유십, 20, 보, 8. 이렇게 이룹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까먹더라도 그렇게 한번 이렇게 외우는구나 보시면 되고 등기비용에 대한 거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요 지상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저당권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은 똑같아요. 1,000분의 2, 0.2%로요. 근데 얘네들은 과세표준이 제각각이고 아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똑같은데 세율이 달랐고 얘네들은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똑같아요. 1,000분의 2, 0.2%예요. 근데 과세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0.2,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0.2, 그 다음에 지역권 요역지 가액 0.2, 승역지 아니고 전세권 전세 금액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0.2예요. 예,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올 거라고 제가 했었는데 28회 때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임차 보증금은 만약에 1억 5천인데 월 임대료가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곱하기 세율이에요.
임차고 설정 등기는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뭐다?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의 0점이고요. 이 표에다가 별 표시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표에다가 별 표시하고 과세 표현을 바꿔요.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이다. 땡. 가처분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를 정한다. 아니에요. 채권 금액의 0.2, 1,000분의 2지. 이런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매 한 건당 6,000원입니다. 자,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수 과세 표준이고, 자, 건당 세율은 얼마? 6,0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나머지는 됐고, 이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에서요, 양가로 1번을 봅니다. 지자체장은 조례 정부에 따라서 등록물세 세율을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서, 지방세는 전부 다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몇 프로 범위내서 다 50% 범위내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60%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부동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표준세율에다가 항상 가감 조정하는 거지 중과세율에다가는 탄력세율을 정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거는. 실력 체크 문제 봅니다. 31회 때 문제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 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중과세 및 비과세 지방세 특례전법 고려하지 않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암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보8. 소가지 업무해드리니까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리고, 세율은 보8 맞고요. 가처분 등기는 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 그러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0.2%라고 그랬잖아요. 1,000분의 2. 근데 뭐가 틀렸어요? 부동산 가액이 아니지. 이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지역권은 요역지가의 0.2, 전세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전세금액의 0.2 이런 거예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암기 어떻게 했어요? 상삼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업무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상삼팔, 1,000분의 8이고요. 무조건 뒤에 거, 외운 거. 상삼팔, 무동이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세 외웠잖아요. 자,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다 못 외웠어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런 걸 주의해서 문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그 표 아까 과세 표준과 세율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143페이지 이런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자, 책이 144페이지 중과세율은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 취득세 중과세율하고 같이 배워야 되는 거라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눈길 주지 마시고 지금 넘어가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부가징수 149페이지입니다. 제7절 부가징수. 자, 149페이지 별표시 3개 하시고요. 자, 여기 이제 보셔야 되는데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다음 주에 이거 보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음 수업 때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간단하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재산세 다 보고요. 종부세까지 이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복습을 제가 따로 복습을 원래 이렇게 앞뒤로 복습을 좀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복습을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은 인강을 배웠던 내용을 인강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거나 아니면 들어보거나 아니면 제 다음 카페에 오셔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책에서는 설명했는데 핵심 요약 정리는 없으면 핵심 요약 정리 있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이번 순환에서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 것만 읽어보면서 복습하시고. 그러면 뭔가 복잡하게 많은 내용들이 감이 잡힐 것이고,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으면 제가 밑줄을 긋거나 본 것만 봐셔야지, 강의하지 않은 내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환에서는. 아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